안녕하십니까. 크속정의 임병준입니다. 44회차 11월 6일 수요경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날씨가 기온이 뚝 떨어졌죠.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그런 기온이 많이 내려간 모습입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편성이 어, 혼전이 막 뭉쳐있고 이런 편성은 아닙니다만 깜깜이 편성이 굉장히 좀 많다. 몇 개를 손꼽을 수가 있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요 4개 경주 정도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17경주도 일단 축선별에 있어서 현장에서 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느껴진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11월을 시작하는 44회차인 만큼 집중해서 현장에서 조금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그나마 좀 숨통을 튀어놨습니다. 이 목요일 편성 같은데 라고 할 정도로 1코스에 또 안쪽에 강자들을 박아놨는데 김종민이 지금 특별 승급을 하면서 B1으로 올라섰는데요. 자, B급이 김종민이 있을 자리가 아니죠. 원조 강자, 원조 경정 최강자 김종민이 제 몫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친 김에 B1에서 뚜룩뚜룩뚜룩 또 연속 입상을 해서 A2 다시 A급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적은 이미 A급인데 A1인데 상승세에 좀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자, 도전 선수 선별이 관건인데 일단 이진우와 서희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비교를 해야 되는 게 2번 같은 경우에는 1차 훈련도 괜찮았고 기록도 8이면 나쁘지 않은데 2차 3코스에서 화요일 2차 3코스에서 전복을 했습니다. 혼자 돌다가 전복을 했는데 그 이에 혼자 돌았는데 7초 09 좀 기록이 좀 좋지 않았죠. 하지만 그 전에까지의 컨디션은 괜찮았고 또 김종목이 지금 여의치 않다 보니까 김종목도 이제 점수 다 벌어놨습니다. 4.28. 주선볼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희가 날라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후차권 선별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 순위권의 변수를 자 1, 2, 1, 4 다 배당이 없습니다. 배당이 없으면 자 3복승으로 묶어야지 3쌍승으로 묶어야지 그러면 5번 조미와 6번 김희용인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지정훈련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17기가 아직까지는 아웃코스에서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나마 김희용 자 모터가 괜찮죠. 이거 모터 심상철 장영태가 탔던 모터이기 때문에 변수로 함께 묶어볼 수 있는 3복승 3쌍승식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전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이경주는 김민천이 축으로 평가됩니다. 김종민만큼은 아니지만 축으로서 자 입상 축으로서 편성이 좀 만만합니다. 김채연 자 은퇴를 자 지금 벌써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고 최지원도 모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호전세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4번이 2, 3번의 약세를 활용해서 휘감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김동경과 윤영근이 전술적으로 좀 유리한 전개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민철이 밥상을 차려주면 야 김민철이 찌르경이잖아. 하지만 이 정도 편성 시드 배정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모터도 괜찮고 또 안쪽에 약세라고 한다면 휘감을 수 있겠다라고 한다. 저번에도 휘감아서 갔죠. 휘찌를 줄 알았는데 휘찌러 갈 줄 알았더니 그러면 5번 6번에게 길을 터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휘찌러 간다라고 한다면 1번 박민성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박민성의 관심 요소는 최근에 스타트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 또 정주의 자신감도 많이 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한종석의 처남인데요. 뭐 체중 관리는 뭐 워낙에 원래 박민성이 트레이너였습니다. 트레이너였기 때문에 근육이 많은 키가 작지만 근육이 많은 스타일이었는데 계속해서 감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 스타트와 전술로 승부수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1번으로 갈 것인지 5번 6번을 선택할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휘가 맞찌를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박민성을 한번 주목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3경주는 역시나 첫 번째 현장 추천 경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바깥쪽에 윤서 하나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민영원도 아웃코스는 취약하지만 변수로서는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장점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한혜진은 1코스 2점을 안고 있죠. 윤동호는 관심 모터입니다. 관심 모터에다가 강지환은 확정거자 랭킹 2위. 기록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박성문은 최근에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안쪽에서 인센터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 반대로 단점이라고 한다면 1코스지만 스타트는 안 줘. 그리고 윤동호는 기록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전술적으로 소극적인 모습, 뚜껑을 까봐야 되는 상황이고, 강지환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년부터 강지환을 지켜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좋은 모터 주면 강지환 활용 잘 못합니다. 예전에 한참 18번이 최고였을 때 예전에 막 그런 거 받았을 때도 못 갔고, 박성문도 전술적으로 찌르기를 구사한다면 우승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 일단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이것도 현장에서 최종적인 축과 입상 후보를 선별하는데 공격적인 전략도 충분히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법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혼전 경주라고 볼 수가 있는 편성입니다. 자, 4경주입니다. 4경주는 김도희와 정민수가 아웃코스로 밀려나 있습니다. 자, 최인원을 노려보자니 최인원이 자, 예전에 제가 펠러가 좋은가 뭘 받아도 기록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록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호전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 박민영이 직접을 압박할 수 있고 한종석도 괜찮은 모터를 배정비 받았기 때문에 욕심 낼 수 있죠. 그리고 박준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장착했던 모터, 자, 박준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장착했던 17번 모터를 다시 받았는데 당시에도 3착, 6착, 3착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박민영과 한정석이 안쪽에서, 그리고 전두식과 김도희와 정민수가 바깥쪽에서, 그 중간에 있는 4번이 목병으로 활용되는 그런 상황인 만큼 여기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도희가 가장 많이 인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주목해야 될 선수는 저는 한종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민영, 최인원, 박민영이 인코스에 위치하고 있지만 최인원도 스타트나 선스피드가 굉장히 늦고 박민영은 최근에 스타트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끊고 있죠. 박민영도 이제 점수를 다 벌었습니다. 3.96. 자,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타트를 무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종석이 직접 압박을 하고 5번, 6번이 4번까지 날라 들어오는 그림 3 놓고 4, 5 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전력은 한종석이다. 기본축은 김도희지만 한종석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도 5번을 머리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 현장 추천 경주인데 자, 5번 기본대로 5번을 갈 것인지 아니면 배당을 2번 넣고 갈 것인지 이것도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만큼 자, 주력 주권 초점을 맞춰야 되는 두 번째 현장 추천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5경주도 혼전인데요. 일단 이경섭이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웃코스고 박정화도 이종인도 찌르기형입니다. 여기 전두식은 98번 모터가 최근에 경기력이 많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그나마 좀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변수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의 기습을 염두에 둘 것인지 나머지 3, 4, 5, 6을 놓고 공략을 할 것인지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2번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전공법이 되는 거고 자,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눈을 돌려서 조합을 짠다라고 한다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손유정과 이이동의 아침 훈련까지 컨디션을 체크한 후에 저는 요즘에 이이동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손유정이 오늘 1차 연습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박정화와 같이 박정화도 안 나왔었는데 같이 연습을 했는데 스타트감이 괜찮습니다. 또 1코스는 자력 승부 능력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얘네 불안한데 라고 한다면 3, 4, 5, 6번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서 배당을 노려야 되는 만큼 기본과 이변 전략 다 병행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상철을 놓고 가는 편성인데 아무래도 4번 김민길이 1순위로 손꼽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모터와의 궁합이 불안 요소입니다.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쓰는데 김민길이 중하에 합니다. 자, 지난주 94번 모터를 계속 배정받고 감을 잃었는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대안을 준비해야겠는데요. 염윤정과 원용관, 서정원입니다. 자, 서정원 같은 경우는 34번 괜찮은 지난주에 이현지가 자, 온라인에서 우승을 했던 그 모터 기록이 어마무시하게 나왔던 거죠. 자, 날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염윤정도 오늘 훈련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훈련에서 좋은데 실전에서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 그 원용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잘 안 풀리고 있는데, 자, 원용관 같은 경우는 남은 경주가 지금 점수가 0.74인데 남은 경주에서 모두 입상을 해야 됩니다. 최소 2착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은퇴를 피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낼 거고 오랜만에 열성 모터를 피했기 때문에 욕심을 낼 거라고 생각됩니다. 염윤정이 기다리는 사이에 심상철을 상대로 정면 대결 또는 공간 침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7경주 같은 경우는 그 9경주가 현장 추천 경주고 7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은지의 경기력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 모터의 공업이 떨어지고 권명호, 박상현도 아웃코스이기 때문에 복병 정도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코스의 조규태와 홍진수가 기습을 나설 건지 아니면 훈련에서 좋았던 이승일의 노련미가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지 일단 기록으로 본다면 2번이나 4번 쪽에서 축을 선별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 1코스의 조규태를 간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92번 모터가 지난주에 이상문으로 시작해서 김인혜까지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는데 자, 조규태 영상 보셨죠? 풋살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러닝도 하고 크로스핏도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 조규태가 성적이 제일 잘 나오는 게 1코스입니다. 어차피 홍진수나 이승일도 스타트가 나와야 압박을 해야 스타트가 나와서 독댕이 나와야 압박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찌르는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조규태가 만약에 스타트를 주도하고 모터의 궁합을 좀 더 끌어올린다라고 한다면 일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는 2, 4번을 보는 것이 맞지만 1번을 좀 대안을 삼으면서 공략하는 전략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 6번 중에서는 지금 기록상으로 박상현이 괜찮습니다만 자, 권명호도 모토 호전설을 보시고 3복승으로 묶어가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3번보다는 6번, 5번 쪽 그리고 중에 6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8경주는 한진이 60번 모터가 신동길이 그렇게 재미를 크게 못 받고 그래도 신동길이 탄 것 치곤 괜찮았고 그 이후에 김현덕이 6착, 5착, 6착 바닥을 쳤기 때문에 야, 한진은 괜찮겠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1번이 괜찮다고 한다면 2번에게서는 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이 임 빠지기를 잘하기 때문에 2번이 12기 차세대 여전사라고 하더라도 한진의 벽을 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 자, 김희용과 한준이 안지민 또한 역시 역습에 초점을 맞추겠는데 2번하고 전술이 겹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어차피 대놓고 찌르는 두 선수는 변수로 내려놓으시고 김희용과 한준이는 복병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자, 한진하고 김인혜 중에서 축을 선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놓고 쭈루룩 갈 것인지 2놓고 쌍성을 뒤집어 갈 것인지는 현장에서 주력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준이를 선회를 괜찮게 봤지만 자, 김희용이 일격을 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혜가 느닷없이 튀어나갈 수도 있고 한진과 정면 대결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역습을 통해서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만큼 배당은 김희용을 놓고 공략을 해주시고 자, 한진과 김인혜 중에서 최종적인 선택을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자, 구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히 눈에 띄는 전력이 없습니다. 자, 최진혁도 3.38이라서 급한 불은 껐지만 그래도 안정권은 아닌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더 성적을 내야 되는데 자, 윤상선이 약하기 때문에 직접 주도권 입상권을 도전하겠고 최재원도 모토와 궁합을 앞선 2경주에서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둘 다 못 믿죠.
그렇다고 안쪽을 보자니 안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은민이 그나마 기록이 잘 나왔기 때문에 선전을 기대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5번 최진혁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자, 변수가 포진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병이 포진해 있는데, 복병은 2번 김태훈입니다. 김태훈. 자, 신인 레이스에서도 안 됐어. 17기에서도 초반에만 반짝하더니 안 됐는데 되겠냐? 근데 그 초반에 보여주는 그 선에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51번 모터가 지난주에 조규택, 김국흠, 김응성까지 기본 성능이 괜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은민이 시속을 주도하지 못하거나 선에시 공간을 내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배당을 줄 수 있는 전력이라는 점에서 요주의 인물로 나는 평범하게 가진 않겠어. 구경주 공격적으로 한번 가볼 생각이야 라고 한다면 김태훈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0경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좀 어려운데요. 김지영 약간 혼전입니다. 혼전 양상인데 그래도 전술이 좀 드러나죠. 찌르기형입니다. 결과적으로 1, 2번의 선두 대결 속에 3, 4, 5번이 도전하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박성문이 최근에 굉장히 안정적인 스타트를 끊으면서 선두권을 공략하고 있지만 1번의 기습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김지영이 예전에 처음에 데뷔한 다음에 제가 잘 뽑아 먹었습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있고 또 모터도 괜찮고 또 스타트감도 있기 때문에 스타트에서 밀리지 않으면 박성문이 압박하지 않고 찌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찔리면 2일로도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겠다. 감기지만 않으면 버틸 수 있겠다. 그리고 기습이 통한다고 한다면 쌍승이 뒤집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눈치를 보는 전략들보다는 두 선수의 동반 입장인데 볼 거면 세게 2일이 아니라 1, 2로 주력하는 전략 보내드리겠고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는 이용세 19번 모터 19번 정민수가 아주 재미를 봤던 모터지요. 자, 홍기철 순발력 떨어지고 이진우 앞선 경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전복사고 여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세와 묶어가는 전략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홍기철 이진우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김지영을 주목 선수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11경주 같은 경우는 김민준의 아웃코스 극복이 관건인 그런 편성이죠. 자, 김채연이 약세입니다. 약체로 평가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와서 직접 돌리거나 휘감아 찌른다고 한다면 입상의 한 자리를 꿰찰 수 있겠는데 김민준의 단점은 전술이 단순하다는 겁니다. 정말 독댕이 아니라고 한다면 찌르기나 휘지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 진로가 막히면 꽝입니다. 김민준은 막자같이 와서 잡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기본적으로는 6번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박준영과 윤동호고, 자, 오상현과 조미호가 변수로 평가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 6번이 부러진다라고 한다면, 자, 윤동호의 97번 모터, 자, 지난주에 전정환이 탔습니다. 전정환 제가 3번 출전해서 3번 다 때려 먹었던, 자, 제가 블랙박스 해석점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는 전정환 나오면 무조건 승부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정도로 모터와 호흡이 좋았던 관심 모터이기 때문에 자, 4번 넣고 이변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코스이기 때문에 뭐 5코스나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김민준이 소극적으로 공간을 노린다. 스타트가 안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런 때 빠지면 바로 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넣고 배당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12경주는 크게는 정민수와 김종민의 대결 구도지만 전동욱과 이희동이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희동 제가 최근에 폼이 많이 올라왔다고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는 전력이고 전동욱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터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순위권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4번보다 3번의 기록이 더 빠른 만큼 1번 중심으로 6번과 3번, 4번 순차적으로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민수를 상대로 윤서가 약체기 때문에 자 강영일도 아웃컷은 불안하죠. 1번을 상대로 3, 4번이 댐빈다. 그러면 6번에 휘감아 찌리기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6 놓고 쌍승을 뒤집어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자 정민수가 1코스를 잘 탑니다. 잘 탑니다만 혹시라도 경쟁 상대들의 반격으로 인해서 또는 김종민이 정민수가 임 빠지기 잘하는데
김종민이 더 잘 탄다. 이러면 역습을 허용할 수도 있는 만큼 공격적으로 간다면 6 놓고 쌍승을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학이 아웃코스의 좋은 상태가 아니고 기록이 안 나오고 김종무 더 안 좋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센터 코스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아무래도 1코스를 잘 타는 이경섭 중심으로 추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도전 선수 선별은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자, 김동경, 서정원, 송효석인데 자, 기량의 안정감으로 봤을 때는 송효석입니다. 이재학이 우뜸이지만 그 다음엔 송효석인데 제가 또 34번 모터를 추천해 드리는 것은 서정원의 34번 모터는 또 이현지, 아까 말씀드린 이현지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김동경이 스타트가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송효석은 어차피 찌르기죠. 근데 서정원은 김동경을 상대로 붙어돌거나 휘감아 찌를 수 있습니다. 서정원도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한 그런 전력입니다. 사실상 작정하고 붙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보여준 것처럼 서정원도 언제든지 입상권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좋은 모터를 활용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서정원이 일격을 가할 수 있던 만큼 1순위로 먹고 배당 역시 서정원 넣고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경주는 김현현이 플라잉 복귀전입니다. 복귀전이기 때문에 뭐 스타트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타트감이 굉장히 좋은 전력입니다. 지정훈련에서 당간주를 잘했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이 강하게 나선다고 한다면 홍진수를 불러드릴 수 있겠고, 안쪽에 민영건과 김경일, 박준호까지. 박준호 아까 타봤던 모터라고 말씀드렸고, 김경일은 그렇게 가벼운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체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진수나 민영건, 그 다음에 박준호 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현현이 스타트를 확실하게 주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설프게 붙어들거나 찌르기를 시도한다면 2착으로 내려앉거나 고전할 가능성도 느껴집니다. 그러면 대안은 1번이 되겠죠. 민영건 1코스 운영의 강점을 보이는 그런 전력이고, 자, 3번, 2번이 일격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사로 뒤집거나 1놓고 2, 3에서 변수를 노리는 전략. 자, 저는 이번 경주 민영건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은 그런 편성입니다. 김현현의 컨디션을 체크한 다음에 최종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자, 15경주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이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를 잘 타는 유해강이냐 아니면 자신감이 보여주는 이 생일이냐, 두 선수 중에서 축을 선별하는 것이 관건이고, 순위권 지금 사재준이 지금 기록이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추천을 못합니다. 3, 4, 6번이 입상권을 도전할 텐데, 자, 여민정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좋아서 팔리겠지만 기교가 굉장히 부족하고 턴 스피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스타트도 언제든 난지로 보일 수 있는 만큼 3번, 6번 쪽으로 1번, 2번을 정한다라고 한다. 아마 이승일이 기본축으로 팔릴 텐데 2, 1과 2 놓고 6으로 압축하면서 4번은 팔려도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삼복승이나 순위권의 변수로 활용을 하시고 복병 정도로 활용하시고 기본 전략은 2번 넣고 1, 3, 6입니다. 하지만 유해강이 살아나면 쌍승이 뒤집어질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 보시고, 자, 1, 2번이 팔린다. 둘이 1, 2든 2, 1이든 배당이 없어 라고 한다면 경쟁 상대인 3, 4, 6번을 놓고 배당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드라마 16경주 같은 경우는 심상철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자, 6번을 상대로 고정환의 기습 인 빠지기냐, 안지민의 그리고 박민영의 순발력이냐, 요걸 놓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배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종인 정도 변수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거는 사전 스타트를 보시고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17경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혼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일단은 김인혜와 원용관, 자, 지금 기록 자체는 원용관이 더 빠릅니다. 온라인도 그렇고 소경주 기록도 빠르고, 하지만 6번이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는다라고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 후 선택을 하는 전략이 필요해보죠. 아까 말씀드린 원용관 지금 0.74입니다. 오늘까지 0.74인데 모두 입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인혜가 살아나면 원용관이 머리를 못 치고 2착으로 내려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체크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용관이 모든 기록이나 연습 내용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김인혜가 살아난다면 안쪽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4-6이든 6-4든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하고 선택을 하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44회차 주요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많이 봐주셔야 힘이 됩니다. 많이 봐주시고, 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주 분석이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전공법이 될 겁니다. 자, 대끼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활용하시면 되겠고, 아, 난 대끼리 싫어, 나는 배당 노릴 거야, 배당 노릴 거야 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입상 후보 외에 나머지 선수들을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고 수요경주에서 건승을 다시 한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좋은 결과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아침 훈련 보고 현장에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